네, 얼마 전에 저희 YTN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군대에 갔다가 청력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 책임을 묻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공무중 부상을 뜻하는 공상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당사자로서는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박광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게 이제 국가유공자인데요. 국가유공자와 공상,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두 개념을 혼동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상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공무 중 부상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복무 등 공무 중에 다쳤다는 것이 되겠고, 이 경우에는 어떤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대를 해도 군 보훈병원 등에서 무료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 이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 공상자 가운데서 일정 심사를 거쳐서 유공자 등급을 받은 사람인데요. 1에서 7등급까지 존재하고 매월 일정에게 보상금과 그리고 각종 혜택이 따르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되기 전에 일단 공상 판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유공자는커녕 공상 인정도 제대로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그 공상 인정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먼저 이게 그래픽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모두 3,328명이 이명과 난청으로 공상 신청을 했습니다. 어허. 이 가운데 인정받은 사례가 698명이에요. 즉 10명 중에 8명은 공상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다쳤는데 공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가운데 유공자 등급을 받은 건 이제 아무래도 심사 절차가 있고 더 엄격하다 그렇죠. 보니 예. 전체 중에 5%, 100명 중에 5명만이 국가유공자 등급을 이명과 난청으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공상 판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군 관련 일단 기록이 있어야 하고, 또 군복무 중에 공무로 인해 다쳤다는 인과관계를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2004년 이전에는 군병원 관련 기록이 영구 보존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하. 기록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동료들의 탄원서, 당시에 이 병사가 다친 것이 맞다, 이런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군복무와 이명 그리고 난청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이 많습니다. 또 특히 과거에는 청력 손상 가지고는 군대에서 병원 가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요. 무릎이 부러졌다거나 이런 경우, 예. 무릎 관절이 부러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청력 손상 같은 경우에는 꾀병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본인이 자각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 병원에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 군 복무로 인한 공상 신청자 가운데 1, 2위를 다투는 것이 이명과 난청입니다. 거의 13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베트남전이나 한국전에서 이명이나 난청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명이나 난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입증이 어렵다고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주관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해외와 우리나라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른바 이제 공상을 못 받고 있는 피해자들, 이명이나 난청을 겪는 분들 어떤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그러니까 귀에서 어떤 잡음이 들린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음역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것은 저음역대입니다. 예. 저음역대인데 점점 저음역대로 그 증상이 확대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사 시험에서 다 붙어놓고 마지막에 신체 검사에서 떨어진 사례도 어허. 있었고, 또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다 보니까 어떤 대인기피증, 심하면 정신질환까지 앓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 피해자 두 분의 인터뷰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사람 이상만 되면 말귀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귀가 물리고 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바보가 되는 느낌이고. 24시간 동안 매미 소리나 귀뚜라미 소리,
그런 잡동산 소리가 계속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난청도 그렇지만 이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낀 게 저희가 흔히 여름에 되면 매미 소리가 되게 이제 거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계속 예, 예. 매미가 우니까. 예. 근데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매미 소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평소에 귀에 매미 소리 같은 게 항상 들리기 때문에 여름이 와도 매미 소리가 특별히 커졌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또 여기 대화에 방금 나온 것처럼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세 사람 정도가 대화를 하게 되면 잘 그 구분이 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너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혹시 바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핀잔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불편함을 많이 겪고 특히 잠잘 때 귀에서 계속 웅웅대다 보니 불면증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군대 갔다가 군 복무하다가 당했는데 뭐 이게 공상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치료비도 다 전액 본인이 다 뭐 국가유공자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상으로만 인정해도 적어도 진료는 그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전문가들 얘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것만 해줄 수도 없고 뭐 다른 환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숭실대 소리공학 연구소 쪽 측과 이제 함께해서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귀 고막 모형과 같은 어떤 그런 그 장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피커를 통해서 자극이 어느 정도 오는지를 통해서 원리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영상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떨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떨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음에 비해서 총격음, 그러니까 총소리나 대포 소리 같은 순간적으로 팡 하고 터지는 소리는 훨씬 떨림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시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예를 들어 10초간 데시벨이면 평균 값을 이제 데시벨로 나타내는데 총격음은 순간적으로 한 번의 소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고막에 주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음역대를 다 자극하기 때문에 귀에 훨씬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격성 소음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음폭을 다 갖고 있어요. 청세포를 모든 부분 다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음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나중에 다치고 나서 이걸 그러면 당신이 그 입증 책임 있으니까 그 환자가 알아서 치료를 하든지 책임을 뭐 하든지 하지 말고 귀마개라도 좀 끼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병원 보내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광렬 기자와 함께 이명 난청으로 고통받는 분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